공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공안에, 어떠한 공안의 역할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공안이라는 말이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 예, 공부의 안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판소의 어떤 판례와 같은 것이다. 어떤 재판이 일어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과 그 어떤 인연을 전부 다 다시 분석하고 이것이 누가 옳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판결이 내려졌을 적에 그 문제의 트러블은 해결되죠. 여기에서 공안이라고 조사의 말씀을 공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불변의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어떤 판결이 내리면은 하나의 판례가 형성돼. 판례가 형성되면은 하나의 다음 판결을 할 적에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안은 판례와 같은 것이다. 판례.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공안입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공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안의 선에서는 뭐냐? 화두라. 화두. 이 화두는 뭐냐? 선문답입니다. 중국에서 조사선에서 일어났던 선문답이죠. 조사들 간에 선문답을 일으켰던 그 이야기를 어떤 문제 제기를 만들어서 이 문제 제기를 다시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로 열어나가는 어떤 기준을 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게 중생의 경지를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로 판결해 나가는, 자기를 판결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등장된 것이 공안선이다. 이게 중생의 입장에 있는 것을 부처의 경지로 전향시켜 나가는 어떤 기준이다, 이거죠. 그렇게 참고해 나가는데 응용한 것이 공안입니다. 근데 공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게 대서장에도 나옵니다만은, 61페이지 쪽에 한번 보세요. 불조의 말씀과 대화를 선문답에서는 공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안의 목적이라고 해서는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을 법칙화하여 진실을 깨닫는 기준과 표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답이겠습니다. 어떤 건 스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입니까? 일대 시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49년, 45년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중생을 가르친 그 설법의 가르침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주화상이 대답하기를 상대인 구얼사란 말을 씁니다. 상대인 구얼사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이 목주선사의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 목주선사가 대답하고 있는 상대인 구얼사란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울 적에 보고 쓸 수 있는 글씨본입니다. 우리가 한문 체본 받는 거 있죠? 체본입니다, 체본. 어린아이가 기역년, 뒷글리열, 이대로 보고 쓰고 하라고 하는 체본이다, 체본. 중국에서는. 통속평 7권에 보면 상대인 구얼사, 화 3070, 사이 소생, 팔구자, 가작인, 가지레야라는 말이 전문입니다. 이 말의 전문인데, 상대인은 공자, 구는 그 이름이죠. 얼사는 일신이요. 소위 삼천의 제자 중에서 6가지 예술에 능통한 사람이 72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 다 빼버리고 상대인 구얼사 요 말이 어린아이의 글씨 표본으로서 중국에 쓰여지고 있다. 중국인은 처음 어린아이가 글자를 배울 때 이것을 기본으로서 표본으로 해서 학습했고 또한 사서오경의 고전을 배워서 인간 형성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목주의 대답은 즉 부처님의 일대 시교가 바로 중생들의 진리를 깨닫는 표본을 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선의 공안도 이와 똑같은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학문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인격 형성을 위한 것처럼 공안 자체의 탐구, 공안 탐구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자기의 인격 형성시키는 것이고 진실의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안은 자기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선문에서는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공안 그 자체는요. 하나의 방편. 자기가 동각의 상태에 되도록 하게 하는 작업이다.
불각에서 시각적인 발심을 이뤄갖고 자기가 동각의 세계에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기와짝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문이 있으면은 인문이라고 말씀입니다만 사바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로서 이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대문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문을 들어가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예? 문을 열도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깨달음을 열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기와조각이죠. 그래서 옛날에 나머지 대문을 뚫을 이리 오너라 해서 기와쪽을 가고 두드렸던 거죠. 이게 자기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신호라. 공안 그 자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판례로서 응용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인 구월사란 말을 어린아이의 표본인 것처럼 공안도 이러한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글씨 표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만화, 원어 신료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만화가는 초참 낮자가 잠시 참고하다가 잠시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선덕이 자비를 베풀어서 고인의 공안을 들게 한다. 이것은 대개 법도를 시설해서, 시설이라는 것은 방편이죠. 미친 듯이 제멋대로 사량 분별하는 그들의 마음을 잡아 묶어가지고 아르마리를 시게 하고 한결같은 경계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단번에 밝히기만 하면 마음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 지난날의 공안은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구조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에 묶어두지 않으면은 막 산란된 생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흩어지죠. 그런데 흩어지는 이 생각을 하나의 어떤 문제를 가짐으로써 그 문제에 완전히 직결되면은 다른 산란된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공안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 때문에 말꽃비와 같은 요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란 요가를 요크라고 하는 말이 말을 묶어두다. 요가란 말이 말꽃비를 말에다가 꽉 묶어둡니다. 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요크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꽃비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처럼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게 꽉 묶어둠으로 해서 자기의 세계를 이룬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가 공안선의 위대한 수행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을 묶어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본래의 세계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공안선이 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오후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가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공안선의 참구와 간화선의 부분을 조금 하고 갈까요? 여러분 63페이지 부분 한번 보세요. 요 대서장 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대서장에 다만 전도된 마음, 사량 분별 마음,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는 차별심의 마음, 지견해 지혜의 마음, 사량 분별하는 마음이죠. 조용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차별심의 마음, 일체의 사량 분별들을 한꺼번에 꽉 누르고 이런 말인데, 꽉 누른다는 것은 다 없애고 이런 말이에요. 꽉 누른 그 자리에서 화두를 가나도록 하라. 화두를 가나도록 한 그 자체가 바로 일체의 사량 분별 차별심이 다 떨어져 나가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조주는 없다라고 대답하죠. 이 무라고 한 글자야말로 온갖 잘못되고 그릇된 지견을 쳐 부수는 무기다. 이 무를 깨달으면은 유무의 상대적인 의식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도리로서 무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의식으로 사량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동자를 굴리는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것은 자기의 행동에 머물러서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는 그곳에 생활을 삼아서도 안 되고, 무사한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되고, 제시된 공안에 대해서 곧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문자 가운데서 증거를 찾아야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한결같이 하루 종일
행주자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무자 공안을 들고 참고하여 정신 차려서 참고해야 된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무라고 하는 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라도 놓지 말고 이와 같이 공부하는 한 열흘 만에 스스로 깨닫게 된다. 무자 공안을 참고함으로써 자기를 본래심의 깨달음의 세계로 전향해 나가는 것이 공안선의 참된 수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는 일체의 분별심, 차별심을 조주 무자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자 공안 하나가 대표적인 겁니다. 공안의 근본적인 것은 의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무자 공안이 공안선의 하나의 표본이고 근본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무자 공안. 요즘에는 뭐 이먹고 시신마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는 새로. 그렇지만은 공안이 1700공안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700공안이라는 것은 전등록에 등장된 선사의 이름이 1701명입니다. 이 1701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 계기는 모두 공안을 통과해서 얻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1700공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숫자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무수한 공안이 있고 일체가 모두 공안이라고 하지만은 공안 중에 공안고 대표적인 공안선의 수행의 정신은 무자 공안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걸 하지 마시고 무자 공안을 참고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조주의 무자 공안을 최초로 주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조법연선사입니다. 대종고는 오조법연선사가 무자 공안을 최초로 제시됐던 이러한 문제점을 기양탈의하면서 완전한 공안선으로서 대성시켰다,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안선을 대성한 사람이 대종고다 하는 말이죠. 그 밑에 부분 한번 63번 페이지 맨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천만 가지 의심을 모두 오직 이 주체적인 한 의심, 무자를 참고하는 의심으로 집중해서 공안을 타파로 의심이 깨지면은 천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없어진다. 공안이 타파되기 이전에는 어디까지 오로지 공안과 대결해야 한다. 만약에 한 공안을 버리고 또 다른 문자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상의 의심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공안의 의심을 일으키나 세간의 일에 의심을 일으키나 한다면은 악마의 근속에 다름이 없다. 결코 자기에게 부여된 공안을 안이하게 긍정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마구 사량 분별해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의식을 사량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집중시켜 마음이 어디에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늙은 쥐가 소의 뿔 속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이런 말이죠. 근데 요 밑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가나선의 수행과 구조는 고대 인도인들의 요가 명상의 수행 방법과 거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느 한 대상에 묶어두어 집중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정신 집중은 요가 수행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의 가나선도 인도 요가 수행자들처럼 모든 신심을 다해서 의심을 응집시키고 있는데 요가 수행은 자선과 고요한 명상 그 자체 그대로가 목적이지만은 대해의 가나선은 공안을 참고하여 의심을 타파함으로써 자기의 근원적인 본래심을 깨닫는 깨달음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해가 당시 단순히 자선을 중요시하고 깨달음을 부정하는 묵조선을 고목선 내지 묵조사선이라고 배척하고 있는 점도 여기 있습니다. 묵조사선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그 선정의 세계에 그냥 안일한 세계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음의 근원적인 불성의 그 지혜의 작용이 활동적인 작용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보살에는 의심이 커야 깨달음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안의 의미는 의심을 일으키는 수단이고 그 의심이 자기 불성을 깨닫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의심이 타파됨으로써 철저한 믿음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공안의 의심은 자기가 본래 붙인 그 사실에 대한 철저히 자기 확신을 깨달음의 체험으로 확인하는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안 참고하는 것은요, 오후 시간부터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죠.